안녕하세요. 전현희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전현희가 들려주는 격이 다른 이슈 분석, 전현희의 전격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핫 이슈 전현희 TV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이슈는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대통령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 사실상의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이고 위헌 무효인 그런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이완규 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공범으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그런 형사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절친이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 변호인이고 또 장모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있었던 4인방 회동에 참여했던 당사자이고요. 그래서 내란 속의 윤석열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고 또 실제로 내란에 관여한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완규가 그대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은 도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인사를 지금 임명을 한 것은 한덕수 대행의 월권을 넘어선 헌법재판소를 장악을 해서 제2의 헌법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완규를 임명한 그 배경은 지금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이 지명한 거 아니냐 이런 자연스러운 의문을 가지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임시직 권한대행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임시직 권한대행에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 몫을 채치게 한 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을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한 위헌, 위법한 이 부분에 관해서 헌법학자들과 또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이렇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이것은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 없이 아예 처음부터 무효인 원천 무효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덕수 대행의 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당장 철회해야 된다는 이 점을 분명하게 경고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이 관련 법리와 또 판례에 따라서 민주당이 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할 것이고 한덕수 대행에 대한 심판도 할 것이다. 그래서 탄핵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헌법책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사사시 살펴봤습니다. 부적절한 인사를 지금 임명한 것도 정말 문제인데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자격이 없는 자의 자격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함. 2가지의 위헌, 무효 이런 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헌법학계의 다수설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압도적 다수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제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입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그리고 또 과거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권한 대행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예비적 보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는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 입법조사처라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임명직인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민주적 정당성이 다르다. 그래서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현재 다수의 헌법학자들, 그중에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행이 후보자 지명을 한 것은 권한 대행이 할 수 없는 앞으로 뽑힐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침탈하는 월권적인 위헌행위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권한 대행의 직무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명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교과서도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요. 성낙인 서울대 교수의 헌법학 교과서 561페이지에 보면 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이 사법권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 대행이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허완중 교수의 헌법학 교과서를 보면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잠정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에 한정돼야 된다. 즉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취지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보수 헌법학자로 꼽히는 허영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권한 대행자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결코 같을 수 없다. 이렇게 이미 교과서에 딱 적혀 있습니다. 김하열 교수의 헌법 강의 보면 이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 이런 권한은 권한 대행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책에 딱 적혀 있고요. 박영철 교수의 헌법학 개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직의 잠정적인 관리자다. 그래서 현상 유지적인 직무만을 수행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되는 적극적인 행위는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교과서에 딱 적혀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보고 우리 이제 법학도들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조인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 쓰여 있는 내용은 사실상의 대한민국의 헌법 해석의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를 찾아보죠. 한수흥 교수의 헌법학 교과서입니다. 여기도 권한대행의 직무는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권한 행사에 제한된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행위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거다. 한마디로 월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철수 교수의 헌법학 신론. 제가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도 김철수 교수님 헌법학 교과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 대행은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만 권한이 국한된다. 그래서 대대적인 인사 변동 같은 현상 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권한 대행이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용기 교수의 헌법 교과서입니다. 똑같습니다. 권한 대행은 임시 대리다. 임시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만 그 권한이 국한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것은 권한을 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590페이지에 딱 쓰여 있습니다. 또 신경수 교수의 헌법 교과서입니다. 여기도 권한 대행은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 직무 범위가.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적혀 있는 거 제가 뭐 이렇게 따로
뭐 정리한 게 아니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영수 교수 헌법학 교과서, 이분은 지금 이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헌법학 교수로 알려져 있지만 이분도 똑같습니다. 권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 그래서 권한 대행자의 직무 범위는 위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에 한정돼야 된다. 이렇게 딱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부하 교수의 법학 연구에 올린 논문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잠정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상 유지적인 권한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수 교수의 또 일간 법학에 기재된 논문에 보면 마찬가지로 대행자는 60일의 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불가역적인 정책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헌법이 임기가 보장된 그리고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헌법기관의 구성원 임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관 같은 임기 6년이 보장되는 이런 구성원은 임명이 절대 불가하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은 이것은 원천무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본 교과서나 논문만 해도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설의 헌법학자들이 권한대행은 잠정적인 관리자이고 임시직이라 이런 헌법기관 구성, 대통령 몫인 임기가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헌법학자들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압도적인 다수설이고요. 이것을 벗어나는 결정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결론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동안 국회에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실상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몫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면 그런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위이고 단지 형식적 절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반드시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당시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헌법재판관 국회 몫인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인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국민들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아서 탄핵 소추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헌재는 비록 기각 결정했지만 그것이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거죠. 근데 그랬던 한덕수 대행이 이 적극적인 행위,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은 모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압도적인 다수설로 임명할 수 없다. 임시직인 관리직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헌법재판관을 2명이나 추천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그냥 아무런 국민들에게 사과나 해명 없이 그냥 뒤집은 거예요.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국회 몫이 재판관은 내가 권한이 없어 라고 했던 자가 당리당략에 따라서 지금은 완전히 입장을 바꿔서 대통령 몫까지 적극적인 행위까지 하는 위헌을 물없애지 않는 거죠. 그야말로 한덕수 대행은 걸어다니는 헌법 위반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런 판단과 행위를 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분명히 뒤에서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 내란 속에 윤석열의 입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고 윤석열을 그동안 계속 비호해왔던, 그래서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 이완규 법제차장이니까 그러한 해석은 극히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내란 수계의 그 탄핵 이슈에 가려서 운 좋게 이 탄핵의 길목에서 살아남고
또 내란 공범의 처벌에서 현재는 약간 비켜나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요행은 일시적이다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 기회를 아직 있습니다. 즉각 재판관 지명한 두 사람 지명 철회하십시오. 즉각 철회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대선에 집중해서 선거 관리를 열심히 충실히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선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이 각오한 탄핵될 결심 민주당이 잘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결코 한덕수 대행의 위헌 위법 행위 자시하지 않고 반드시 헌법재판관 지명 막아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희 TV의 전격 이슈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전현희 TV는 민주당의 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쉼없이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전현희 TV 대선 전까지 10만 명 꼭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대선 승리하는데 전현희 TV가 우리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 열심히 달려가면서 반드시 승리하는데 큰 역할 하겠습니다. 전현희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